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하나 투자하려고 하시는데 거기 토지 별도 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런 물건 하자 없는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의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한 권리 분석도 방금 전에 배우셨던 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비슷한 문맥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건물이 신축되게 됐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가 전부 다 말소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지어졌다라고 하면은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만 남고 예전에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가 전부 다 소멸돼야 되는데,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지어졌는데 아직도 예전에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등기를 토지 별도 등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토지 별도 등기는 매수인한테 인수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떼봐야 되는가? 그 토지에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돼.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봐서 여전히 살아있는 등기가 뭐가 살아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사건의 거의 한 90% 정도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들은 그 건물 지하에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는 물건들이 많아요. 즉, 그 구분지상권은 어디서 설정한 거냐? 그 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 구분지상권은 아무리 소유권자가 매매나 경매로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 구분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언제까지로 봐야 되는 거냐? 그 지하철이 더 이상 운행하지 않을 때까지. 지하철이 계속 운행한다라고 하면 그 구분지상권은 토지 등기부 등본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물건이야.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데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그런 거 여러분들이 낙찰받거나 매매로 사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어요. 지하에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지, 그 아파트 사는 거나 그 아파트 재건축할 때도 너무 지하만 깊게 안 판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아파트 단지를 하나 같이 봐볼까요? 사건 번호는 2017 타경 100919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아파트. 너무나 유명한 대단지 아파트죠. 그 아파트가 경매권 나왔던 사건이었는데 해당 사건은 지분 경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좀 번외로 하고, 그러니까 매각물건에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즉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사건은 어떤 등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건지를 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내용은 밑에 나옵니다. 주의사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 매각 허가에 의해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대지권 목적인 토지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다. 이 반포자이 아파트는 역세권 아파트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같이 봐보니까 반포자이 아파트 위로는 지하철 7호선, 밑으로는 지하철 9호선을 끼고 있죠. 그다음에 이 아파트 단지 지하로는 뭐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 저 반포자에 뭐 들어가서 산다던가 매매 거래한다던가 이런 거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장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저 반포자이 아파트는 재건축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거든요. 재건축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하만 깊게 안 판다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하나 투자하려고 하시는데 거기 토지 별도 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런 물건 하자 없는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토지 별도 등기가 문제가 되는 사건은 바로 뭐냐? 예전에 토지를 갖다가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근저당권이나 그런 채권 같은 게 설정된 게 있었는데 여전히 그 채권을 갚지 않아서 남아있는 등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채권을 낙찰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물어줘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토지 별도 등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토지 등기부를 떼봤는데 옛날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나 이런 게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례를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사건 번호는 2017 타경 4498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 타세대 빌라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대지권은 한 6평, 건물 실평수는 한 13.66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관장가격 2억 5,400만 원 정도에 나왔다가 2억 초반에 낙찰이 됐던 사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일자는 한 명밖에 안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요즘에 저 용산구 서계동 일대가 부동산 투자할 때 굉장히 핫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표 신속통합기획이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 서계동이기 때문에 위치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임장 한번 나가보시면 좋은 지역이 서계동이다. 근데 이 물건은 뭐가 문제였었는가? 여기는 참고사항을 한번 봐보니까 대지권 목적인 토지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음 이렇게 나와 있죠. 저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겠죠.
그런데 그 토지 별도 등기에 이번에는 뭐가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 근저당권에 대한 금액을 대신해서 물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토지 등기 부등본을 떼봐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